안녕하십니까? 미국인들이 뽑은 두 번째 K드라마는 tvN에서 2018년 3월 방영된 이선균, 아이유 주연의 나의 아저씨입니다. 이 드라마는 먼저 소개한 사랑의 불시착보다도 한국인의 정서적 요소가 훨씬 짙은 내용이죠. 한국인의 인간애를 다룬 것인데요. 외국인들이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정서적인 장면들을 얼마나 이해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런데도 리뷰 대부분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감명 깊었다는 반응들이었는데요. 나의 아저씨를 본 외국인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을 모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죠. 외국인들의 반응 중에서 공통된 요소는 인간애였는데요. 언어와 생활, 관습을 달리해온 사람들이라면 어려웠을 텐데 드라마에서 인간애는 이것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없지요. 이야기로 표현되지 않지만 비언어적 메시지를 풀어내는 것이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스토리를 중심으로 나의 아저씨를 다시 보시죠.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질적인 장면들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번역으로는 부족한 메시지들도 이 리뷰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이 드라마는 두 개의 사람 사는 세상을 비추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비슷하다지만 서로 다른 모습의 두 세계를 뚜렷이 대비시켜 주지요. 한쪽 세계는 세련되지만 비밀이 많고 저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세상입니다. 남자 주인공 동훈이 근무하는 회사인데요. 모함과 음모가 판치는 닫힌 세계지요. 기업은 닫힌 세계의 대표적인 세계인데요. 돈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비밀이 많고 돈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 중심 세계지요. 닫힌 세계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죠. 외국인들도 충분히 공감할 듯합니다. 다른 한쪽 세계는 동훈의 가족과 친구들이 사는 후계동 마을입니다. 투박하고 모든 감정을 드러내고 거칠고 날것 그대로지요. 하지만 뒤탈이 없고 비밀 하나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열린 세상이죠. 열린 세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세상입니다. 관계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질서지요. 관계가 열려있다 보니 비밀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오밀조밀하죠. 드라마에서 첫째 상훈과 막내 기훈은 엄마 속을 썩히는 애물단지 자식들이죠. 항상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귄다고 할 정도로 지긋지긋한 형제를 보여주죠. 이런 관계 중심의 세상은 가족이나 마을같이 작은 공간이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대다수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으로 축적된 세상을 살다가 도시로 옮겨온 사람들이죠. 열린 세상의 무대인 후계동은 아마도 도시의 외곽이거나 쪽방촌 어디쯤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인간애라는 감정이야말로 지극히 그들만의 정서인 것이지만 이것이 여주인공 지안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사 동료들을 움직이고 급기야 이 드라마를 통해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은 사람 사는 세상의 진면모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죠. 자, 동훈과 지안, 두 주인공이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이죠. 지안이 회사의 닫힌 세계를 깨뜨리는 역할이었다면 동훈은 지안의 도청장치 덕분이지만 자신의 열린 세계를 퍼뜨리는 역할이지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인간애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드라마 초반부 회차에서 여주인공 지안의 배역이 지나치게 거친 데다 전문가 수준의 도청 솜씨를 발휘하는 등 다소 비현실적으로 그려진 점은 초반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는데요. 그러나 돈 중심 세계와 관계 중심 세계의 존재를 알리게 되고 두 세계 사이의 갈등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었는데요. 오히려 작가의 역량이 돋보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만 짚어보면 우선 박동훈의 엄마와 이지안의 할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훈의 엄마는 삼형제에게 열린 세계이지만 정작 자신은 자식들에 대해 답답해하지요. 반면 지안의 할머니는 말 못하는 농인인데요. 닫힌 세계에 사는 손녀 지안에게는 유일한 열린 세계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등장인물 모두 내면의 열린 세계와 닫힌 세계를 동시에 가진 것을 말해주는 장치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아무리 형제와 가족 간에 비밀이 없고 허물 없다 해도 상우는 그의 아내와 기훈은 그의 과거 여배우와 닫힌 관계지요. 동훈은 회사와도 닫혀있고 아내와도 닫혀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돈봉투 사건이 터지고 위기에 몰리는데요. 이때 동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지안에게 휘둘리게 되자 동훈이 비밀을 다 까발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저마다의 막막하고 갑갑하던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일이 안 풀리던 상훈과 기훈이 청소 일을 시작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 장면에서 작가는 청소차 다마스가 좌회전을 하다가 차체가 넘어지는 아찔한 설정을 장치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안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둘 알게 된 동훈이 우여곡절 끝에 지안의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달동네를 내려옵니다. 그 뒤 동훈이 지안을 괴롭히는 이광일과 한바탕 주먹다짐을 벌이는데요. 동훈과 지안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된 결정적 사건이죠. 이 드라마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지안의 할머니 장례식 장면입니다. 작가는 장례식을 매우 비중 있게 장치하는데요. 드라마 시작부터 첫째 상훈으로 하여금 엄마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누가 올까를 걱정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뜬금없는 소리로 들렸는데 결국 상훈은 청소 일을 해서 모아둔 돈으로 지안의 할머니 장례식장을 화환으로 뒤덮이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문상객이 되고 술과 음식을 나눠 먹고 장례식장 마당에서 축구를 하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대동의 모습을 연출해냅니다. 이 같은 장례식장 풍경이야말로 지극히 한국적인 인간애를 드러낸 장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는 속세, 즉 사람 사는 세상을 등진 스님이 등장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스님이 된 상원과 정의의 관계 말이죠. 20대 시절 서로 사랑했으나 스님이 되어 떠나버린 상원을 잊지 못하는 정의가 동훈을 연결고리로 상원이 있는 저를 찾는데요. 큰 스님이 된 상원이 설법하기를 마음이 좋으면 밖에 싫은 것이 없다. 염소 새끼도 이쁘고 풀떼기도 이쁘고 그냥 다 이쁘다고 합니다. 정의가 법회를 마친 상원을 찾아가 염소 새끼도 사랑하고 풀떼기도 사랑하면서 나는 왜 안 사랑해? 나 같은 여자랑 살아봐야 득도 하지. 이런 산골에 처박혀서 득도 못해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 일 이후 상원이 면벽수행 끝에 정의의 가게를 찾습니다. 이렇게 오면 되는데 하면서 자신의 다친 마음에 대해 후회를 하죠. 중생을 제도하는 스님이 정작 자신이 마음에 갇혀 사랑의 벽을 넘지 못했다가 비로소 정의를 찾아가 마음의 벽을 허문 것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낸 인간적 고뇌이면서 해탈이죠. 이 드라마는 그것을 인간애가 녹여낸 열린 세계의 경지라고 하는 듯하네요.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화음의 경지라고 할까요? 이런 메시지들이 버무려지면서 나의 아저씨는 더 재미있었고 더 감동적이었고 특히 외국인들까지 즐기는 드라마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인간애를 감동적으로 풀어낸 드라마 나의 아저씨였습니다.